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은 Unintegrated Mathematical Programming and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 for the Flexible Chop-Shop Scheduling with Variable Lot Sizing 이라는 논문입니다. Journal of Manufacturing System의 2025년도에 기재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Flexible Chop-Shop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잡샵은 한 개 이상의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된 작업이 사전에 정의된 서로 다른 순서에 의해 처리되는 생산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플렉서블 잡샵의 경우 각 워크센터가 여러 개의 병렬 기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오퍼레이션이 각 기계에서 처리되는 시간이 다른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lot streaming입니다. 이 개념은 생산 랏을 서브랏 단위로 나누어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 서브랏의 사이즈를 동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를 variable lot sizing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서브랏 단위로 잘라서 처리할 경우에 한 서브랏이 처리되자마자 다음 공정으로 해당 서브랏을 넘겨주면서 다음 스테이지에서의 시작 시간을 앞당겨 최종 완료 시간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랏 스트리밍을 고려할 때 몇 가지 도전 사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퍼레이션들 간의 운송 시간의 불일치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한 오퍼레이션을 구성하는 서브롯들의 완료 시간에도 불일치성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모든 서브롯들이 완료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포장 공정과 같은 후행 공정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 변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래의 세 가지 리서치 퀘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해의 품질과 계산 효율성의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서브랏들 간 시간적 일치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마지막은 산업 스케일에서도 계산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의 리서치 퀘션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 분석입니다. 랏사이징 문제는 두 가지의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오퍼레이션들의 서브랏 사이즈가 동일한가의 기준으로 equal과 unequal 랏 사이징을 구분할 수 있으며 한 작업의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동일한 랏 사이즈를 가지는가라는 기준으로 consistent와 inconsistent 랏 사이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선행 연구들보다 가장 복잡한 형태의 unequal and inconsistent lat sizing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점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오퍼레이션들의 순서에 기반해 달라지는 sequence dependent setup time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문제를 세 개의 서브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오퍼레이션의 순서를 강화학습이 결정하게 하고 이후 랏의 사이즈와 기계의 할당은 MILP 수리 모델이 결정하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때 랏을 스플릿하는 두 가지 방식의 예시를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복잡도와 유연성이 높은 UIS, 즉 Unequal Inconsistent Splitting 방법이 Equal Inconsistent Splitting EIS 방법 대비 최종 메이크스팬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IS 방법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 모델입니다. 수리 모델에서는 각 오퍼레이션들의 메이크스팬을 각각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체 메이크스팬의 최소화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리 모델에서는
어떤 기계에서 얼만큼의 서브랏이 처리되는가를 의미하는 시그마 입실론 값이 결정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변수가 앞서 세 가지의 서브 프로블럼 중 not sizing과 머신 셀렉션을 결정해주는 결정 변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강화학습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션, 머신, 서브랏, 오퍼레이션, 머신 페어들에 대한 피처들이 각각 부6, 부6 하원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피처들이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는지 모두 논문에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피처들로 이 각각 4개의 피처들이 구성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스테이트가 곧바로 네트워크에 인풋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스테이트를 좀 더 유용한 형태로 가공해서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에 인풋해 주게 되는데 이때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오퍼레이션과 머신에 대한 두 가지의 어텐션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차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션 메시지 어텐션 블럭입니다. 아래 식에서 오퍼레이션 OIJ에 대한 스테이트가 인풋 피처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또한 W와 A 트랜스포즈는 각각 선형 변환 행렬과 가중치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오퍼레이션 OIJ와 직전과 직후 오퍼레이션인 OIJ-1, OIJ 플러스 1의 스테이트 피처가 함께 풀링되어 리키렐로 활성화 함수로 인풋되면서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되게 됩니다. 이후에 소프트맥스 펑션을 활용해서 정교화하고 다시 한번 활성화 함수에 인풋되어 최종 피처가 계산됩니다. 결국 이러한 프로세스가 의미하는 것은 단일 오퍼레이션의 공정 시간과 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오퍼레이션들 간의 선후행 관계 또는 각 오퍼레이션들이 한 작업 내에서 가지는 위치와 같은 동적인 정보들을 피처로 추출해서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머신 메시지 어텐션 블럭도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일 머신의 부하나 유효 시간과 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기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피처로 추출하게 됩니다. 즉,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오퍼레이션들을 기준으로 어떤 기계들이 경쟁 관계에 있고, 그중 어떤 기계에 할당하는 것이 더 좋은가와 같은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어텐션 블럭을 L개의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얻은 피처들을 에버리지 풀링해서 최종적인 글로벌 피처를 얻게 됩니다. 이 글로벌 피처는 오퍼레이션, 머신, 서브랏들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MDP 포뮬레이션에서 액션은 다음에 처리할 오퍼레이션을 결정하고 이후 MILP 모델의 파라미터인 lot sizing coefficient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게 됩니다. lot sizing coefficient는 아래의 수식을 기반으로 결정되는데요. 가능한 후보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액션이 정의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수리 모델에서는 이 값이 작을수록 맥스팬 감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스텝 간의 맥스팬 차이를 정교화해서 최종 리워드를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피처들이 풀링되어 액션 스코어 벡터가 계산되고 이 스코어를 기반으로 최종 펄리시가 얻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사이징과 머신 셀렉션을 위한 수리 모델에서는 앞서 소개한 수리 모델에 다음의 목적 함수를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목적 함수에서 크사이 값이 앞서 강화학습이 결정해주는 latSizing coefficient를 의미하게 되고,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값이 작아질수록 메이크스팬 감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아래의 그림은 latSizing coefficient를 고려했을 때 전체 메이크스팬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latSizing coefficient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수리 모델에서는 각 오퍼레이션들을 여러 개의 서브라수로 잘게 잘라 할당함으로써 오퍼레이션들의 메이크스팬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서브라수로 나누어 여러 기계에 할당하게 되면 여러 기계에서 그만큼의 셋업 타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latSizing coefficient를 고려하는 목적 함수에서는 셋업 타임에 대한 텀을 추가함으로써 이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사진과 같이 특정 오퍼레이션의 메이크스팬은 증가할 수 있으나 전체 메이크스팬 관점에서 메이크스팬이 줄어드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는 액션 샘플링을 활용하여 확률 분포 기반으로 액션을 샘플링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수도 코드의 10행부터 14행까지를 보시게 되면 액션을 샘플링하고 그 액션을 바탕으로 MILP 모델이 동작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리워드를 얻고 스테이트가 트랜지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기본적인 스테이트 픽처가 정의되어 있지만 그 피처들이 곧바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를 통해 유용한 형태의 피처들로 가공되어 액터 크리틱 네트워크로 인풋되게 됩니다. 이후 강화학습이 액션으로 다음으로 처리해야 할 오퍼레이션과 latSizing coefficient를 결정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MILP 수리 모델을 종작해 latSize 그리고 머신 알로케이션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정보들이 환경에 인풋되면 리워드가 계산되고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발생해 그 다음 스테이트가 피처로 표현되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형태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결국 오퍼레이션의 순서는 강화학습이 결정하되 latSize와 기계 할당을 MILP 모델을 통해서 얻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인스턴스는 총 8개의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험 결과의 비교군 중 하나인 베이스라인으로 4가지의 오퍼레이션 순서 결정 디스패칭 룰과 2개의 last splitting 룰을 조합해 총 8가지의 비교군 룰을 생성해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선행요구에서 제안되었던 유전 알고리즘인 GA 그리고 강화학습 모델을 비교군으로 함께 설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실험입니다. 4가지의 주요 파라미터들을 선정하고 직교 배열을 사용해서 총 81개의 조합 중 9개의 조합에 대해서 다고치 메소드를 통해 가장 좋은 조합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여점 중 하나인 MIP 모델의 latSizing coefficient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슬라이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latSizing coefficient를 활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 회의 품질에서 평균 9%에서 최대 16.7%까지 개선을 보였고 해의 품질뿐만 아니라 계산 시간 또한 평균 20.7%, 최대 36.3% 감소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확실히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latSizing coefficient의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실험 결과입니다.
두 개의 강화학습 방법론에는 두 가지 전략이 활용되어 비교했습니다. 샘플링 전략은 각 인스턴스에 대해 20번의 액션 샘플링을 진행하고 그중 가장 좋은 결과를 선택해 기록합니다. 반면 그리디 전략은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액션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소규모 인스턴스에서는 일부 MLP 모델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 샘플링 전략을 취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모델 학습에 활용된 문제의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의 문제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 어떤 성능을 보이는가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 비교 실험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소규모 인스턴스에서는 MILP 모델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지만 나머지 모든 경우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50개의 CNC 머신과 22개의 작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비교군들 대비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론이 몇 분 안에 효율적으로 해를 도출할 수 있으며 결과가 가장 좋았던 디스패칭 룰 대비 6.8%의 해 성능 개선을 이루었다라는 운영적 시사점 또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은 서두에 제안했던 그 세 가지의 리서치 퀘션과 그에 대한 답으로 논문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질문은 해의 품질과 계산 효율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에 본 논문은 제안하는 방법론이 그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하위 문제를 강화학습과 수리 모델이 나누어 풀도록 하는 계층적인 구조의 알고리즘을 통해 해의 품질을 보장하면서도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브렛들의 시간적 일치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논문은 수리 모델의 목적 함수가 서브렛들의 완료 시간 일치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적 함수의 1-ksI 곱하기 cij 텀은 각 오퍼레이션의 메이크 스팬을 최소화하는 텀입니다. 만약에 어떤 최적화의 오퍼레이션들 간의 완료 시간 차이가 threshold를 초과하게 되면 늦게 완료되는 서브렛의 일부를 떼어내 일찍 완료되는 서브렛에 재할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오퍼레이션의 메이크 스팬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그 해가 최적해라는 가정에 모순되게 됩니다. 즉, 목적 함수 텀 자체가 직접적으로 오퍼레이션들의 완료 시간 일치성을 보장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산업 스케일에서 어떻게 계산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는 케이스 스터디 결과를 통해서 오퍼레이션의 수가 5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0.15초 안에 해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 부분이 마지막 질문의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은 Variable Lot Sizing을 고려한 Flexible Chop-Shop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MILP 모델과 결합된 PPO 기반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제안했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모델의 강건성, 일반화 가능성, 현실 문제로의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입증했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산업 공정에 특화된 방법론들의 개발과
라스플리팅을 위한 지능형 의사결정 모델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다양한 목적 함수를 고려한 멀티 오브젝티브 문제로의 정의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논문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 형태의 방법론을 제안했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보여준 것이 본논문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서치 퀘션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정리해 줌으로써 논문을 마무리했는데, 이 부분이 독자의 이해를 도왔던 부분으로 생각되어 마지막 장점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반면 디테일한 부분의 설명 부족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기에는 문제 정의가 비교적 간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약점은 대부분의 인스턴스에서 MLP 결과가 부재했다는 부분입니다. MLP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인스턴스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 그 MLP의 결과와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MRP 결과가 부재한 다른 대부분의 인스턴스에서 정확한 비교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